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프라이즈 매니지 서비스 그룹의 민지호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랑 서버리스 환경을 담당했었고요. 주로 트러블 슈팅 업무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운영 자동화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AWS 서비스로는 AWS 데브옵스 그룹 그리고 AWS 챗봇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매니지드 앤 서포트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빛나리 매니저입니다. 저는 주로 고객사들 AWS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고 운영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고객사들 AWS 인프라를 검토해서 개선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가이드도 드리고 있습니다. 나리님부터 혹시 기억에 남는 세션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리미티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세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리인벤트에서는 유독 AI 관련해서 기능이 많이 출시된 것 같았는데 AI가 아무래도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리밋리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나온 것 같고요.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 처리와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텔리전틀리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세션이 기억에 남는데요. 거기에서는 클라우드워치 이상 탐지 기능과 AWS 데브옵스 그룹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 탐지 기능이란 과거의 2주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이 있는 데이터를 잡아내는 그런 기능이고요. AWS 데브옵스 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면서 사전에 이슈가 생길 만한 거나 아니면 이후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발생한 거는 방지하고 이슈가 생긴 건 같이 해결하면서 가이드를 주는 그런 서비스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조금 장점이라던가 단점 또한 있었을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이번 리밋리스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샤드 그룹이라는 기능과 트랜잭션 라우터라는 기능이 새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 기능이 아무래도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떠한 이펙트를 가져올 수 없어서 그게 조금 우려되기도 하고, 또 리미트가 없다 보니까 비용도 그만큼 리미트가 없이 부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사항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리미트가 없으니까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처리하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AWS 클라우드워치 이상 탐지 기능의 장점으로는 운영 담당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AWS 데브옵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알람의 발생 그리고 알람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냥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가이드를 주고 있어서 MTTR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실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맡은 고객사 중에서 AI에 관한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처리할 만큼의 큰 고객사는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실무에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운영 담당자는 그 이슈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리소스에 직접 들어가서 지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죠. 근데 이번에 AWS 데브옵스 그룹에 대한 그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상이 있는 그 관련 리소스들을 모두 다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이상이 있는 그 관련 리소스를 시간대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최초 이상이 발생했던 리소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운영 담당자가 알게 됨으로써 조금 더 빨리 그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죠. 맡으신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의 좀 동향이 그럼 어떻게 될지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최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많이 바뀜으로써 인프라가 많이 복잡해지고 운영 담당자들의 부하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에 대한 자동화가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AWS도 그걸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운영 담당자로서는 그런 서비스를 빨리빨리 인지하고 그런 이제 학습을 하는 게 그 엔지니어가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에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엑스포 참가하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이번에 엑스포에서는 이제 켄틱이라는 사의 이제 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을 이제 제가 가서 확인했었는데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이제 네트워크 이슈가 터졌을 때 그 네트워크 이슈가 발생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찾기가 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켄틱에서 제공해주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리인벤트 참석 이후에 좀 생기신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인벤트 참석 후에 저는 AWS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라스베가스에 와보니까 리인벤트 기간 동안 어디 가도 곳곳에 AWS 배지나 이런 것을 착용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큰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그 업계에 제가 종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긍심을 가지게 돼서 이번 기회에 돌아가면은 스페셜티 같은 자격증도 더 많이 취득하고 해서 저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좀 단기적인 목표로는 이번 세션에서 새롭게 출시된 거 빨리 이제 가서 테스트 해보고 적용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AWS 리인벤트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컴피그 미준수 그 규칙이 미준수가 됐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액션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 구성을 바로 옆에서 세션을 듣고 있는 그 분과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만났어도 서슴없이 이렇게 좀 대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좋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리인벤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리인벤트는 세계의 AWS 학습의 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와, 굉장한 표현을 해주셨네요. 두 분 다 너무 소중한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